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뉴스 월요일 날은 신세계가 조금 짧게 진행되는 날이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오늘 보직 해임과 관련돼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문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해임을 당했던 박정훈 대령 군 검찰에서 항명 혐의로 이제 지난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그 구속영장은 이제 군사법원에서 기각이 됐고요. 오늘은 박 대령 측이 제기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직해임이 부당하다, 집행 정지를 해달라라는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신문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신문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추석 전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박 대령 측의 김정민 변호사가 오늘 하루빨리 복귀해서 본인의 사건 규명뿐만 아니라 최상병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도 보강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좀 강한 의지를 보였고요. 오늘 심리가 한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마치고 나와서도 김정민 변호사는 군 검찰은 줄기차게 구두 명령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두 지시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라도 확보해야 된다. 이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제 이 사건을 이첩하는 경찰로 이첩하는 건에 대해서 정확한 지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밝혀놔야 된다는 건데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피신청인인 피고 측에서 입증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그 박 대령 측의 김정민 변호사 오늘 CBS 아침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결정적인 녹취록을 박 대령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의 외압 개입설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전쟁이 될 수 있는데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무기부터 챙기는 게 상식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꼭 필요한 무기가 결국은 법무관리관의 외압에 관련된 녹취 또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 이 두 가지 녹취는 가지고 이 싸움을 벌였어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좀 너무 순진했지 않느냐. 자, 이야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 건데요. 녹취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있었어야 한다. 어느 쪽이냐가 이제 굉장히 사건의 향후 방향성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녹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냐라고 진행자가 확인을 했더니 김정민 변호사는 저는 그 녹취가 있어야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한 것이고 박 대령에게 직접 이 사안을 확인해 보거나 물어본 적은 없고 본인이 이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선 그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글쎄요. 이 녹취 파일은 제가 들어봐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도 들리는.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과 그 수사단 헌병대 수사단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녹취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미 지금 이제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수사와 관련해서 김정민 변호사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이 자신감이 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재소집 요청을 했어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근데 뭐 답변이 없다가 오늘에 와서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난 이후에 와서 재소집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 공식적으로 국방부의 요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박 대령 측이 제기했던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검찰이 이 항명 사건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냐. 군 검찰도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 그 사건을 이 군 검찰이 수사하는 거 부적절하다라는 게 이제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주장이고 그래서 이 적절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 지난주에는 성원이 되질 않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재소집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면서 8월 25일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이 된 걸로 판단을 해서
이게 이제 일사부재리에 따라서 운영 지침에 따라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말이 법문상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를 계속할 거냐 중단할 거냐 여부, 이건 법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또는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고요. 그것만 안건에 올라가서 과반이 되지 않아서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가 5명, 그다음에 계속해야 된다가 4명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원래 12명이니까 7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2사람이 또 참석을 하지 않았고 한 분이 기권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5대4로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가 숫자가 더 많았지만 과반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수사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만을 해서 결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고 안건으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판단을 하죠? 법률가로서는 이상합니다. 일사부재리라고 하면 아유 지난번에 수사심의위원회 한번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만 명의 법률가들이 있어요. 저같이 생각하는 법률가들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라 이거예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해서 왜 안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이제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쪽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을 비롯한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수사 외압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오늘 이제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대령 측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왔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대통령과 이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안보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수사 관련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서 박대령 측을 신뢰할 수 없다. 사고 조사 결과에 이제 혐의자를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고 경찰 쪽에 자료를 따로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진성준 의원이 질문을 했더니 저를 포함한 국방부 누구도 경찰 이첩 자료에 누굴 넣어라 빼라라고 한 적이 없다. 이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박대령 측의 주장하고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반면에 빠르게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 외압 논란에 개입된 걸로 의심을 받고 있는 임종득 안보실 제2차장 그리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죠. 이 두 사람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복수 관계자들한테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는데 교체설 자체에는 부인을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후임자도 사실상 지금 특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인계 받고 있다면서요, 이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게 그냥 인사 수요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사 조치인 것이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된 인사 조치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인사 조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기동민 의원이 똑같이 제가 드리는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을 했던데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단장, 해병대 사령관을 전부 다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말을 다 꾸며냈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박정훈 단장이 무엇을 얻게 됩니까? 동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기, 법률로는. 그 지점은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군사법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다고 하면 그 항명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 네. 이익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군 판사가 직접 물어봤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동기가 뭐냐? 원래 형사 사건은 동기가 없으면, 동기와 고의가 없으면 형사로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고의가 있어야 형사 사건 처벌이 가능한데 고의와 동기가 안 보인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서희초 교사 사망 49제였습니다.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나 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을 하는 학교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초반에는 예상을 했었는데 교육부가 강경 방침을 밝히면서 임시 휴업을 진행한 학교 자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에 37개 학교로 집계가 됐고요. 다만 이제 휴업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교사들, 교원들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수업이 불가능해진 학교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이미 공문 발송이 학부형들한테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가정보육을 택하는 학부형들도 상당히 많았었다라고 취재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3시에 일단 서희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추도제가 열렸고요. 4시 반부터는 서울 여의도 그리고 전국의 각 교육청에서 교사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녁 7시부터는 한국교총과 전국 교대 학생들, 임직원들까지 참여하는 추모제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조 교육부 총리가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공교육 멈춤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교육부는 이 사안이 이제 제기된 초반부터 집단 연가 사용 시에는 파면이라든지 해임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징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재량 휴업을 처음에 이제 희망했던 학교가 한 500여 곳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30곳 정도까지 이제 줄어든 상태고요. 교사들의 연가 신청도 학교에서 계속 반려가 되면서 예상했던 규모보다 참여 규모도 조금 줄어들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오늘 아침에도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도 기존의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들 그리고 이걸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해임이나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라는 경고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당연히 학교 현장이나 혹은 법조계에서는 이 연가나 병가를 냈다고 해가지고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하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그럼 어떻게 그거를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핸드폰 위치 추적한다고. 아니, 영장 없이도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교사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여러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는 교사들 보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한다고 그렇습니다. 해서 오늘 이제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도 한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데 이도훈 대변인이 대통령실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렸던 교육부의 강경한 방침하고 대통령의 오늘 아침 그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서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 이걸 좀 쪼개서 보면 지난 주말에 한 20여만 명 정도의 교원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거하고 오늘 있을 공교육 멈춤 행사를 어떻게 보면 좀 구별하는 것 같은 이 입장이기도 해서 이걸 좀 해석을 좀 잘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니 이게 뭐 자의적인 거죠. 사람이 둘로 쪼개집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참석했던 분들 중에 다수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집회에 참여했던 분과 오늘 집회에 참여했던 분이 그 숫자는 다를 수 있지만 인격이 쪼개집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분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토요일의 신장식과 월요일의 신장식이 달라요? 토요일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월요일에 토요일 날은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을 들으시겠구나. 어쨌든 금요일에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듣는 청취자분과 월요일 날 듣는 분이 인격이 다릅니까? 이거는 그냥 자의적으로 하나의 사람을 불순한 교사와 불순하지 않은 교사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한다고 해서 또 오늘 가사 인원수가 줄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이제 여당에서는 일종의 이제 갈라치기로 보일 수도 있는 이 행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국회에서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 사안과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멈춤 행사 관련해 가지고 당의 대응이나 입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한 직업이고 우리나라도 교육의 힘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승에 대한 존경은 우리 역사 이래로 시작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 단체로 인해서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했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특정 단체를 이제 많은 분들이 전교조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이어진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들이 노동자를 자처하는 단체 때문에 현장이 망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특정 단체, 정치 투쟁화를 교실로 옮겨온 특정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노동자로 격화시킨 단체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전교조를 이제 겨냥한 걸로 읽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아니 그럼 노동자라는 말로 교사가 칭해지면 그게 격하가 되는 거냐? 어떤 노동자는 신성하고 어떤 노동자는 더 이제 격이 낮은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해주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명수배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노동자풍으로 생겼다. 범죄자처럼 노동자를 취급했던 90년대까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신 거죠. 선생님, 교사, 교육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는 격이 다릅니까? 무엇은 신성한 직업이 있고 무엇은 신성하지 않은 직업이 있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은 아이들한테 왜 강민국 대변인도 본인 자제분들한테 직업엔 귀천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나 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나 봐요. 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80년대 90년대 시기에 말씀을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가운데 31일 서울 양천과 전북 군산시 초등교사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또 경기 용인시 한 고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요. 3부에서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님과 오늘 그리고 교단의 현실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님이 윤석열 대장동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된 소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뉴스타파의 인터뷰에 대해서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참석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직접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돈을 받고 조작을 해서 보통 저희가 이거를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럼 그거를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이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의 편향적인 매체들이 방송을 하고 그것이 또다시 환류가 되는 문제는 이것이 지금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그 방심위 등 이거를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딱 드리고 싶은 게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킬 수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말한 대목 들어보시면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걸로 이제 이 발언에서는 해석이 되는 건데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의 권한 내의 이야기를 하는지 권한 밖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자신이 손안에 넣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이야기를 법적 권한의 범위를 고려치 않고 이야기를 하세요. 일단 안 되고요. 자, 뉴스타파 같은 언론사의 등록 여부는 방통위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이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의 예산 지원을 받긴 하지만 일단 민간기구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심의에 방통위원장이 직접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과방위원장 장제원 의원도 굉장히 좀 강한 발언을 했는데 없애버려야 된다. 폐가망신시켜야 된다.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뭘 폐간해요. 언론 유튜브 방송에서 한 걸 가지고. 자,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